내까지 꽤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뺨을 때리는 소리가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맞은 여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때린 여자가 소리치며 동창의 자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켰어요. 평생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를 때린 건 다름 아닌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였던 여자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연회장 문틈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은 여자의 며느리였어요. 그녀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대체 왜 동창이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지금 이 영상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퇴근길인지 잠들기 전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듣는 중인지 궁금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말숙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걸쳐져 있었죠. 시장에서 산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사과도 몇 개 샀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였죠. 말숙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았거든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말숙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말숙의 어깨에 가방을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말숙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벗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말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말숙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말숙의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침 점심 약속을 마치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소란이 보여 고개를 돌렸는데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지려는 게 눈에 들어왔죠. 서진은 망설임 없이 뛰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말숙을 부축해 인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는 위험했거든요. 말숙은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서진은 근처 벤치로 말숙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장바구니와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사과가 굴러가고 채소가 쏟아져 있었죠. 서진은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습니다. 제 가방이, 지갑이랑 휴대폰이 다 들어있었어요. 말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어르신은 잠깐 쉬세요. 서진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소, 시간, 범인의 인상착의까지요. 키는 170cm 정도,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조금 전 상황 보셨어요? 경찰이 오면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락처 좀 받아도 될까요? 목격자 2명이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서진은 메모해 두었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는데 눈앞에 이 아가씨는 달랐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범인의 도주 방향과 인상착의를 또박또박 말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주변에 카메라가 많으니까 잡힐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말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신분증이랑 카드가 가방에 있었어요. 돈은 얼마 안 들었는데 카드는 바로 정지시키세요. 신분증은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 잡히면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해뒀어요. 서진은 메모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 연락처까지 받아두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경찰이 떠나고 서진은 말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응, 많이 놀랐어. 평생 이런 일 처음이야. 말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은 생수를 사다 말숙에게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진정하시고요. 말숙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연하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해줘? 말숙은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시원하고 인상이 반듯했습니다.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윤서진이에요. 서진이. 이름도 예쁘네. 말숙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 잘 처리하네. 저요? 저는 판사예요. 판사? 말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가 판사라니요. 네. 법원에서 일해요. 아이고, 대단하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판사가 다 됐어? 말숙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숙은 서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침착하고 똑똑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 도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35이 넘도록 결혼 생각을 안 하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이런 아가씨가 내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말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시간 있어?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어. 서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면 내 마음이 안 편해. 제발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응? 말숙의 간곡한 부탁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말숙은 김치찌개를 시켰고 서진은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여기서 멀지 않아. 남편이랑 분식집을 하거든. 오늘은 장 보러 나왔다가 이렇게 됐네. 분식집이요? 대단하시네요. 장사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근데 뭐 먹고 살려면 해야지. 말숙은 웃었습니다. 서진도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말숙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서진을 훔쳐봤습니다. 밥 먹는 모습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다 있을까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가씨, 혹시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오늘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내 마음이 안 편해서.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번호 드릴게요. 서진은 말숙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말숙은 그 번호를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꼭 연락할게. 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방 일은 경찰에서 연락 올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말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서진 생각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가씨다. 우리 도연이한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말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달려와 준 모습,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까지 확보하던 모습, 따뜻하게 물을 건네주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런 애가 내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말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남편 정만이 잠꼬대처럼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말숙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도연이한테 슬쩍 이야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인연의 씨앗은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다행히 도둑을 잡아서 가방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에 현금은 없어졌지만 다른 신분증이랑 귀중품은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숙의 머릿속에서 서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아가씨 생각이 났거든요. 위급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달려와 준 모습, 보안 요원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던 모습, 떨리는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말숙은 휴대폰을 열어 서진의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귀찮게 여기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말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습니다. 35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아들이 늘 걱정이었거든요. 회사 일에만 빠져서 주말에도 집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도연아, 밥 먹었어? 아직요.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래, 앉아. 엄마가 찌개 끓여놨어. 말숙은 도연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도연은 고맙다며 숟가락을 들었죠. 말숙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 그냥 우리 아들 잘생겼다 싶어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숙은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큰일 날 뻔했어. 네? 무슨 일이요? 도연이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숙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날치기를 당할 뻔한 것, 젊은 여자가 와서 도와준 것, 경찰에게 연락해서 가방을 되찾은 것까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응, 괜찮아. 그 아가씨 덕분에. 말숙은 서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침착했는지, 얼마나 똑똑해 보였는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요. 판사래. 이렇게 젊은데 판사가 다 됐더라고. 판사요?
대단하시네요. 그치? 근데 전혀 잘난 척을 안 해. 겸손하고 따뜻하더라. 말숙은 도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아가씨한테 연락처 받아뒀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셨군요. 근데 엄마 혼자 만나기가 좀 그래서. 도연아, 너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어? 말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소개팅 시켜주려는 것처럼 보이면 도연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같이요? 응. 엄마 혼자 가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아서. 너도 같이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맞춰볼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 토요일이요? 괜찮아요. 말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말숙은 서진에게 연락을 했고 서진은 흔쾌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장소는 말숙이 운영하는 분식집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정했습니다. 말숙과 도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말숙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봤고 도연은 그런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긴장은 무슨, 그냥 기다리는 거지. 잠시 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죠. 말숙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씨, 여기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숙 옆에 앉은 도연을 보고 살짝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 내 아들이야. 한도연이라고 해. 그날 엄마 일 듣고 같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대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연입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윤서진이에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말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가 상위에 놓였죠. 말숙은 서진의 앞접시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서진 씨, 많이 먹어. 우리 도연이가 이 집 단골이거든. 여기 음식이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서진은 밥을 먹으면서 도연을 슬쩍 살폈습니다.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잘생겼다기보다는 편안하게 생긴 얼굴이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먼저 따라드렸고 반찬이 부족하면 직원을 불러 추가로 시켰습니다. 말숙이 기침을 하자 등을 쓸어주기도 했죠. 어머니, 물 더 드실래요? 응, 고마워. 제육볶음 더 드릴까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됐어. 너나 많이 먹어.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꾸민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같았거든요. 식사 중에 도연의 직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저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아, 그렇군요. 도연은 자신의 직업을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구체적인 직급이나 연봉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좀 바쁜 편이에요. 하지만 감사하죠. 일이 있다는 게.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평하거나 힘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서진도 도연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도연도 서진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계산을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낼 거야. 오늘은 서진 씨한테 감사 인사하는 자리잖아. 그래도 제가 낼게요. 어머니 지갑 넣어두세요.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죠. 말숙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서진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어머니와 밀고 당기면서도 결국 자기가 계산하는 모습,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당을 나와서 세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맛있는 거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밥 먹자. 우리 분식집에도 놀러와. 김밥 싸줄게. 네, 꼭 갈게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도 오늘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어머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죠. 됐다. 이거 잘 되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숙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서진 씨 어때? 네. 뭐가요? 그냥 사람이 어떤 것 같냐고.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똑똑하고 따뜻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괜찮은 분이시네요. 말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서진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치? 엄마 눈은 틀리지 않아. 어머니, 혹시 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도연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말숙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같이 인사하자고 한 거지.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말숙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면서도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도 집에 돌아와 도연 생각을 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세상에는 자기 자랑에 바쁜 남자들이 많은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책임을 지는 타입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열어 오늘 받은 도연의 명함을 봤습니다. 한도현, 동성테크 경영지원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게 어때서요? 중요한 건 사람이지 직장이 아니니까요. 말숙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저런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말숙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서진과 도연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숙을 핑계로 만나다가 어느새 둘이서 따로 약속을 잡게 됐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한강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만날수록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도연은 서진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서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거짓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서진도 도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안이 좀 복잡하다는 것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하세요. 꽤 큰 회사예요. 그렇군요. 태경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경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재계 순위권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서진 씨가 거기. 네. 아버지가 회장이세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연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하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정말요? 네. 서진 씨는 서진 씨니까요.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태경그룹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갑자기 친해지려 하거나 반대로 주눅이 들어서 피하거나. 하지만 도연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서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었죠. 말숙과 남편 정만은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서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아가씨였습니다. 며느리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죠. 도연아, 서진 씨 정말 좋은 아가씨야. 엄마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근데 서진 씨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우리 같은 집안이랑 결혼해도 괜찮을까? 말숙은 걱정이 됐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재벌가라니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서진 씨가 괜찮대요.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도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떡해? 그건 만나봐야 알겠죠.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에게 도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네, 아버지. 누군데? 한도연이라는 사람이에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어느 회사? 중소기업이에요. 동성테크라는 곳이요. 태경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이라니. 자기 딸이 재벌가 외동딸인데 상대가 그 정도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부모님이 분식집을 하세요. 분식집? 태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지해요. 도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아, 넌 태경그룹 회장의 딸이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회사에도 영향이 있어. 저는 회사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넌 이 집안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책임이 있다. 태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서진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태경은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만나보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며칠 뒤 태경은 도연을 따로 만났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도연을 훑어봤습니다. 한도연 씨라고 했나? 네, 회장님.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서?
네. 솔직하게 물어볼 테니 솔직하게 대답해. 내 딸이 태경그룹 회장 딸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진 씨가 누구 딸인지 모르고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라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내 딸한테서 뭘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없다고? 네. 저는 그냥 서진 씨랑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진 씨의 집안이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이 고생할 수도 있어. 내 집안 형편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서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중소기업 월급으로?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성실하게 살 겁니다. 서진 씨를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남자는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경그룹 이야기를 해도 눈이 반짝거리지 않았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서진이한테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건데? 서진 씨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걸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꾸미지 않고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경은 그 대답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경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지. 만약 내가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가?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진 씨가 원하는 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경은 서진을 불렀습니다. 만나봤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서진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이 반듯하더구나. 네. 욕심도 없고 너를 이용하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좋다. 결혼해라. 정말요, 아버지? 사람이 반듯하면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마.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태경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말숙과 정만은 태경 회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은 의외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숙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식집 하는 사람이 재벌가 사돈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들떠 있었고 도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숙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득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숙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최성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아니, 동창이라기보다는 악몽 같은 존재였죠. 학창 시절 말숙을 괴롭히던 그 여자. 졸업 후에도 동창회 때마다 말숙을 무시하고 깔보던 그 여자. 요즘은 장학재단 일을 한다면서 더 잘난 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숙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동창들 사이에 퍼지면 성화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에이, 괜한 걱정이야. 말숙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동창회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행복한 결혼 준비 속에서 말숙의 가슴 한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숙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다가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씻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단체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였습니다. 말숙은 별 생각 없이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창 여러분. 이번 달 25일에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희망장학재단 기부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장소는 그랜드 호텔 로즈홀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자 하단에는 행사 안내문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숙은 습관적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행사 포스터가 떴습니다. 희망장학재단 연말 기부 행사 겸 제42회 동창회. 말숙은 포스터를 훑어봤습니다. 일시, 장소, 프로그램 순서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포스터 하단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 후원자 김말숙. 말숙은 눈을 비볐습니다. 자기 이름이 맞나 싶어서요. 다시 봐도 분명히 김말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숙은 당황했습니다. 대표 후원자라니요. 자신은 후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학재단에 돈을 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걸까요? 말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최성화. 장학재단 일을 한다고 했었죠. 행사 실무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도 성화가 만든 걸까요? 말숙의 이름을 함부로 올린 것도 성화의 짓일까요? 말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성화는 학교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집안도 좋고 선생님들에게 예쁨을 받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성화는 선생님들 앞에서만 착한 척했습니다.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말숙은 성화의 표적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옷이 후줄근하다는 이유로,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성화는 말숙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제 도시락 좀 봐. 김치밖에 없어. 아버지가 뭐 하신대? 아, 막노동이라며? 불쌍하다. 저러고 뭐하러 학교에 다니나. 성화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숙을 비웃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말로 상처를 주는 건 더 잔인했습니다. 말숙은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선생님들은 몰랐습니다. 성화가 워낙 겉으로는 착하게 굴었으니까요. 말숙이 울고 있으면 성화는 다가와서 괜찮아? 라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서면 비웃었습니다. 연기 잘했지? 바보. 그 시절의 기억은 말숙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성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말숙을 깔보고 무시했거든요. 말숙아, 너 아직도 그 분식집 하니? 힘들겠다. 남편은 뭐해?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아들은 어디 다녀? 취직은 했어? 성화는 말숙의 형편을 캐물으면서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사업가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집은 어디에 있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말숙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죠. 말숙은 동창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성화에게 무시당하고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대표 후원자로 박혀 있다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말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표 후원자라는 건 돈을 많이 낸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동창들이 말숙을 어떻게 볼까요? 분식집 하는 사람이 대표 후원자라고? 돈이 어디서 났냐고 수군거리겠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 후원자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막상 돈은 안 냈다고 비웃을 수도 있었죠. 성화가 그런 함정을 파놓은 건 아닐까요? 말숙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 후원자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뒷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대표 후원자라면서 왜 안 왔어? 돈만 내고 얼굴은 안 비추나? 아니면 사실은 돈도 안 냈는데 이름만 올렸대 같은 소문이 돌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화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표 후원자로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웃을 수도 있었죠. 말숙은 양쪽 선택지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가도 지옥, 안 가도 지옥인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를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말숙은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잠시 한가해진 시간이었죠. 말숙은 테이블을 닦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말숙은 굳어버렸습니다. 최성화. 그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말숙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고 결국 말숙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말숙아, 나야. 성화. 전화기 너머로 성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근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성화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동창회 공지 받았지? 내 이름이 대표 후원자로 올라갔더라. 말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성화의 짓이었습니다. 그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동의? 무슨 동의가 필요해? 내가 내 이름 올려준 거야. 고마워해야지. 성화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말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화야, 나는 후원금 낸 적도 없어. 대표 후원자라니 이게 무슨...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당일에 와서 인사만 하면 돼. 인사? 응. 대표 후원자로서 감사 인사 받는 거 있잖아. 앞에 나와서 잠깐 서 있으면 돼. 별거 아니야. 말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앞에 나와서 서 있으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 후원자랍시고 서 있으라고요. 후원금도 안 냈는데요. 성화야, 그건 좀. 뭐가 좀이야? 내가 분식집 하면서 돈 없는 거 다 알아. 근데 이번에 내 아들 결혼한다면서? 상대방 집안이 좀 된다고 들었는데. 말숙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성화가 도연의 결혼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대표 후원자로 이름 올려주면
내 체면도 서고 좋잖아. 동창들한테 내가 잘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성화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말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것을요. 당연히 와야지. 대표 후원자가 안 오면 이상하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말수가 우리 오랜 친구잖아.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성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알겠어. 갈게. 말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날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말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화는 왜 자꾸 말숙을 괴롭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말숙은 집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손놀림도 어딘가 느렸죠. 정만이 아내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낮에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숙은 대화를 피했습니다. 정만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어머니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밥 먹을 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나 많이 먹어. 말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말숙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면서요. 말숙은 서진을 반갑게 맞았지만 표정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말숙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보여주고 예식장 배치도를 설명하고 하객 명단을 확인했죠. 말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어딘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뭔가 걱정되시는 일 있으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왜? 그냥 요즘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얼굴에 그늘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 그냥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말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서진은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서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물어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도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서진은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어머니요? 왜요? 오늘 만났는데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 아마 동창회 때문일 거예요. 동창회요? 네. 어머니가 원래 동창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갔다 오시면 항상 기분이 안 좋으시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동창 중에 안 맞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창회 싫어하시는 건 예전부터였으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더 신경 써드릴게요. 감사해요, 서진 씨. 전화를 끊고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회 때문에 저렇게까지 힘들어 하실까?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전날이 됐습니다. 말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결국 며칠 전에 골라둔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꺼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화나 다른 동창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올 텐데 자신은 이 모양이었죠. 말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다가 시어머니 방에 들른 것이었죠. 어머니, 내일 동창회 가세요? 응, 가야 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도연 씨랑 같이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말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가시면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야. 말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성화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서진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성화? 누구지? 서진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성화라는 분이 누구세요? 말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을 서진이 들은 거죠. 아, 아니야. 그냥 동창이야. 그냥 동창이세요? 응.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말숙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성화라는 이름을 말할 때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흔들렸거든요. 서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성화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성화. 그 이름을 기억해둬야겠다.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숙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됐습니다. 성화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일만 버티면 돼. 내일만. 말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리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비웃던 그 얼굴, 동창회에서 깔보던 그 얼굴, 전화로 협박하던 그 목소리. 말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말숙의 바람과 달리 내일 동창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말숙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진도 그곳에 있게 될 테니까요. 동창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숙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죠. 말숙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요. 며칠 전 골라둔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정만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고 가. 응, 고마워. 말숙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몇 숟갈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가야 해? 정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안 가면 더 복잡해져.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올게.
말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창회 가시는 거죠? 응, 지금 나가려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마침 그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제가 가는 김에 태워다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볼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성화만 없었어도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말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다. 집 앞에서 기다릴게. 잠시 뒤 서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말숙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네. 서진은 일부러 가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장한 게 느껴졌거든요. 손을 계속 쥐었다 폈다 하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응, 고마워. 들어갈게. 말숙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로비에서 잠깐 기다릴게요.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야. 볼일 보러 가. 나 혼자 갈 수 있어. 볼일은 금방 끝나요. 기다릴게요. 말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지 마. 금방 나올 테니까. 네, 어머니. 천천히 다녀오세요. 말숙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죠. 서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진은 슬슬 볼일을 보러 갈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금방 나오신다고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싶었죠. 그때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2층 연회장 방향이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곳이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못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말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숙 앞에는 비싼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말숙에게 뭔가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물 떠와. 차가운 거로. 말숙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 여자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다시. 말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물을 떠왔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대표 후원자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대표 후원자래? 돈이 어디서 났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때 말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화야, 나 좀 쉬어도 될까? 몸이 안 좋아서. 성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은 멈췄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성화라고 불린 여자가 말쑥을 노려봤습니다. 뭐, 지금 가겠다고? 응, 미안해. 정말 몸이. 내가 널 대표 후원자로 올려줬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성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정말. 야, 김말숙. 성화가 말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닥쳐. 성화가 소리쳤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넌 원래 그랬어. 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내까짓 게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성화는 말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말숙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화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넌 또 누구야? 이분 며느리예요. 왜 우리 어머니를 건드리세요? 서진은 말숙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말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왜 여기?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은 말숙의 뺨을 살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화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분식집 아들이 결혼했다더니 이 애가 그 며느리야? 네, 제가 며느리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때리세요? 서진은 성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때리긴 뭘 때려.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건데. 정신 차리라고요? 뺨을 때리면서요? 야, 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성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남편이 어느 회사 회장인 줄 알아? 내 아들이 어느 회사 대표인 줄 알아? 성화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사람 때려도 되는 이유가 돼요? 뭐, 남편이 회장이고 아들이 대표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성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성화는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짝! 성화의 손이 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서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연회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저 애까지 때렸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화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동성테크 대표야. 너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 하청업체거든.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서진의 손바닥이 성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성화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연회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화는 뺨을 감싸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나 때리는 건 참아도 우리 어머니 때리는 건 못 참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 남편이고 누구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자기를 때리다니요. 이 인연이. 성화가 다시 손을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때리시면 그건 상습 폭행이에요.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성화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화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너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동성테크 대표라고 하셨죠? 잘 기억해 둘게요.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쑥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서진아. 말쑥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가려 하자 성화가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너희 두고 보자.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쑥을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죠. 복도에서 말쑥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너 왜 그랬어?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서진은 말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맞는 걸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쑥은 서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도 맞았잖아. 그것도 나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서진은 말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화, 동성테크, 하청업체 대표. 서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성화 뺨을 때린 건 참을 수 없어서 한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말싸움이나 주먹 다짐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판사였습니다. 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이 아니라 절차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서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어디? 금방 올게요. 서진은 말쑥을 소파에 앉혀두고 호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보안실이 어디 있나요?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진은 보안실로 걸어갔습니다. 보안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명찰에 오민철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판사 윤서진입니다. 서진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사님이시라고요? 네. 오늘 2층 연회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셨고 저도 맞았습니다. 폭행이요? 네. 제가 직접 목격하고 당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오민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아직이요. 그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2층 연회장 CCTV 영상 보존 요청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요. 알겠습니다. 보존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폭행 발생 시간도 정확히 기록해둬 주세요. 오후 몇 시 몇 분이었는지. 네. 오민철은 메모를 했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나중에 영상 관련해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오민철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판사 명함을 보고 눈을 크게 떴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윤태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태경그룹 하청업체들 중에 동성테크라는 회사 알아요? 동성테크? 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청이 워낙 많아서 다 기억하기가 어렵네. 동성테크?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 회사 대표 이름 알 수 있어요? 글쎄, 내가 하청업체 대표까지 다 알지는 못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빠, 혹시 그 회사 정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급한 거야? 급하진 않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다. 비서실에 말해서 알아보라고 할게. 고마워요, 아빠. 성화의 아들이 동성테크 대표라고 했지. 그리고 도연의 회사랑 연결이 있다고 했어. 하청업체라면 거래 관계가 있을 거야. 서진은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말숙이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어디 갔다 왔어? 보안실에 다녀왔어요. CCTV 영상 보존해 달라고 했어요. 말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저도 때렸고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서진아, 그냥 잊자.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말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무서운 여자야. 그 집안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말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세요. 서진은 말숙을 부축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숙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만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얼굴이 왜 그래? 정만은 말숙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창회에서 맞았어요. 서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정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누가? 성화예요. 말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년이 또,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진이 정만을 진정시켰습니다. 서진아, 너도 뺨이 부었잖아. 너도 맞은 거야? 정만이 서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되돌려줬어요. 뭐? 정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이가 성화 뺨을 때렸어요. 나 대신. 정만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진짜야? 네. 우리 어머니 때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서진은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오늘 동창회에서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성화라는 분한테요. 저도 맞았고요. 서진 씨도? 네. 하지만 저도 되돌려줬어요. 일단 어머니는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저녁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화뺨을 때린 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한 번 맞았다고 정신 차리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끝을 봐야 해. 서진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고 연결고리도 확인 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준비하면 됐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동창회 사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숙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뺨의 부기는 빠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죠. 분식집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만이 대신 가게를 봤습니다.
서진은 매일 전화로 시어머니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도연도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가서 어머니 곁을 지켰죠. 가족 모두가 말숙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성화였습니다. 말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숙아, 나야. 성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가벼우면서도 날카로운 말투였죠. 너희 며느리가 동창회에서 나를 때린 거. 그 장면 다 찍혔어. 알고 있어? 말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화야, 그건 변명하지 마. 나한테 손찌검한 거 다 증인 있어. 동창들이 다 봤어. 성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감히 나를 때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거야? 성화야, 너도 우리 서진이를 먼저. 닥쳐. 성화가 소리쳤습니다. 내까지게 뭔데 나한테 따져? 내 며느리가 잘못한 거잖아. 사과해. 당장. 뭐? 내 며느리 데려와서 내 앞에서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말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도연이라고 했나? 우리 아들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거 알지? 말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동성테크 대표야. 너희 아들 회사랑 거래하는 거 알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아들 잘리게 할 수 있어. 성화야, 그건. 잘 생각해. 며느리 데려와서 사과할 건지, 아들 직장 잃을 건지. 선택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말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데?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빠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담당하던 건데. 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이유가 뭐래? 모르겠어요. 그냥 위에서 결정됐다고만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전해줬는데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성테크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에 왔어요. 말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성테크? 성화의 아들 회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래?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제가 프로젝트에서 빠진 거예요. 도연은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랑요. 말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숙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화한테 전화 왔어. 서진이 데려와서 사과하래. 안 그러면 내 직장 잃게 하겠다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동성테크 대표가 성화 아들이래. 준호라고. 그 사람이 너희 회사랑 거래하는 거 이용해서 너를 압박하려는 거야.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복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말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동창회에 안 갔으면. 어머니, 그게 어머니 잘못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여자예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내 직장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못 참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또 당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말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서진 씨한테 연락할게요. 같이 이야기해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 씨,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30분 뒤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숙, 도연, 그리고 서진. 도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 동성테크 대표가 회사에 다녀간 것, 그리고 성화가 말숙에게 전화한 것까지요. 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아들을 시켜서 도연 씨를 압박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다고요? 서진이 말숙을 바라봤습니다. 응. 서진이 데려와서 사과하래. 안 그러면 도연이 직장 잃게 하겠다고. 말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과 안 해요. 서진아.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를 때린 사람한테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직장이. 도연 씨.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요. 정말요? 네. 서진 씨가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 싫어요. 어머니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못해요.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고마울 거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펼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성화는 동창회에서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저도 폭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을 이용해서 도연 씨를 압박하고 있어요. 서진은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성화의 아들 최준호는 동성테크 대표예요. 동성테크는 태경그룹 하청업체고요. 도연 씨 회사랑 거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연이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성화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들이 도연 씨를 괴롭히고 같은 라인이에요. 서진은 펜을 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화, 어머니 폭행, 대표 후원자 이름 무단 사용, 최준호 마이너스 도연 씨 프로젝트 배제, 직장 압박, 연결고리, 동성테크와 도연 씨 회사의 거래관계. 서진은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싸움이 아니에요. 조직적인 보복이에요. 말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폭행건으로 고소하고 협박건도 추가할 수 있어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화 쪽은 우리 집안을 몰라요.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르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씨 아버지가 태경그룹 회장이라는 거요. 네. 성화는 자기 아들이 하청 대표라고 우쭐해하고 있지만 그 하청이 어디 소속인지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직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면 그쪽 카드도 쓸 수 있어요. 말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히 큰일 나면 어떡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법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아요.
서진은 말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끝을 봐야 해요. 도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으세요. 이번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말숙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둘 다 정말 고마워. 말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관련 법 조항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비서실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동성 테크 정보 보내드립니다. 대표 최준호, 설립 2018년, 태경그룹 2차 하청업체. 서진은 그 정보를 메모장에 추가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들이 대표니까, 남편이 사업가니까. 하지만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진짜 힘은 법이에요. 증거예요. 절차예요. 서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로서 법정에 서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고소장을 준비해야 했죠. 먼저 호텔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오민철 팀장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CCTV 영상 확인됐습니다. 보존해 두었고요. 필요하시면 복사본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요청하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서진은 영상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성화가 말숙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물을 다시 떠오라고 명령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나서서 항의하는 장면, 성화가 서진까지 때리는 장면, 그리고 서진이 되돌려 치는 장면까지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진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폭행죄로 성화를 고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김말숙과 윤서진. 증거로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협박죄 고소장도 준비했습니다. 성화가 말숙에게 전화로 아들 직장 잃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었죠. 말숙의 휴대폰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고 말숙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진행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공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소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오히려 말숙이 겁먹고 며느리를 데려와 사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도연이 그 녀석 좀 더 압박해. 프로젝트에서 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더 조치하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왔거든요.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서 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속 상사 백승재 부장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한도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백승재는 회의실로 도연을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위에서 자네 좀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빼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자네 담당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래. 당분간 대기하라고.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동성테크 대표가 뭐라고 했나 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준호의 짓이었습니다.
백 부장님,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도 알아. 근데 위에서 결정된 거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하네. 백승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진 씨, 저 대기 발령 받았어요. 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성테크에서 민원 넣었대요. 위에서 저를 업무에서 빼라고 했다고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연 씨, 걱정 마세요. 제가 고소장 접수했어요. 이제 경찰이 수사 시작할 거예요. 정말요? 네. 폭행죄랑 협박죄로요. 증거도 다 확보했고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 씨.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동성테크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볼까 해요. 혹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괜히 무리하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서진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태경그룹 본사에서 윤태경 회장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하청업체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동성테크라는 2차 하청업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동성테크?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동성테크라고? 네, 회장님. 태경은 며칠 전 서진이 전화로 물어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동성테크 알아? 라고 물었었죠. 무슨 이상한 움직임인데? 거래처에서 불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납품 품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테크 대표가 우리 협력사 직원한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태경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부당한 압력? 네.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태경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직원 이름이 뭐라고? 한도현이라고 합니다. 한도현. 그건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동성테크 대표 이름이 뭐야? 최준호입니다. 최준호. 그 사람 배경 좀 알아봐.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태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동성테크. 그 회사 왜 물어본 거야?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시어머니가 폭행당한 것, 자신도 맞았던 것, 그리고 성화의 아들이 동성테크 대표로서 도연을 압박하고 있는 것까지요. 태경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제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고요. 패는 무슨, 가족인데. 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고소장 넣은 건 잘한 거야. 법대로 하는 게 맞아. 네. 근데 동성테크, 그 회사 좀 들여다봐야겠어. 아빠, 걱정 마.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청업체가 우리 협력사 직원한테 압력을 넣었으면 그건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점검해야지. 태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성테크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리 대상이야.
우리 그룹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울 거 없어. 사위가 힘들어하는데 장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전화를 끊은 뒤 태경은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동성테크 전수조사 들어가. 납품 품질, 거래 내역, 재무 상태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그 사람 배경도 자세히 알아봐. 어떤 사람인지.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청업체가 우리 식구한테 손을 댔어? 그건 용납할 수 없지. 며칠 뒤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동성테크 조사 결과입니다. 태경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납품 품질 불량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단가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 의심 제보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 네. 정리 대상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동성테크와의 거래 검토 들어가. 문제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 절차 밟아. 알겠습니다. 태경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는 법으로 움직이고 나는 기업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투트랙이야. 성화와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하청업체 대표라고 으스대며 갑질을 했는데 그 하청이 어디 소속인지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하청의 모회사 회장이 바로 자기들이 괴롭힌 사람의 장인이라는 것도요. 무너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성화는 폭행죄와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성화가 말숙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서진에게까지 손을 대는 장면이 모두 공개됐죠. 성화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당방위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화는 벌금형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숙과 서진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법정을 나오는 성화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생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말숙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동성테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경그룹에서 거래 검토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납품 품질 불량, 단가 부풀리기, 리베이트 의심까지. 결국 태경그룹은 동성테크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갔죠.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준호가 태경그룹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품질 문제가 반복되었고 거래 관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결정된 사항입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성테크는 주요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의 동요가 시작됐죠.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태경그룹에서 거래 끊겠대요. 뭐?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됐어요. 성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혹시 그 며느리 때문인 거 아니야? 무슨 며느리요? 말숙이 며느리. 그 여자가 판사라고 했잖아. 혹시 뒤에서 뭔가 한 거 아니야? 성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분식집 며느리라고 무시했는데 그 며느리가 판사였고 그 집안이 태경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성화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승자박이었습니다. 도연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동성테크가 거래에서 빠지자 도연에 대한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대기 발령이 해제되었고 원래 담당하던 업무로 복귀했죠. 하지만 도연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계속 있어도 될까? 동성테크와 연결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불편한 시선도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가 만나고 싶대요. 장인어른이요? 네. 식사 같이 하자고요.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도연은 태경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경은 도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위,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고생 맞아. 내가 다 들었어. 그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당한 거. 태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원래는 내가 직접 나서려고 했어. 근데 서진이가 말리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서진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 내 딸이 대단하지? 태경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위,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경그룹에서요? 응. 경영지원 쪽에 자리가 하나 있어. 사위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제 능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위라서 들어가는 건 좀.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아. 근데 이건 사위라서 주는 자리가 아니야. 내 능력을 보고 제안하는 거야. 태경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면서도 포기 안 했잖아. 그게 진짜 능력이야. 도연은 태경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생각해봐. 도연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말숙도 달라졌습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말숙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손님들을 밝게 맞았죠. 어느 날 예전 동창 한 명이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동창회 때 성화 옆에 있던 사람이었죠. 말수가 오랜만이야. 그래. 어서 와. 김밥 하나 줄래? 말숙은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그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가 그때 일 미안해. 내가 말리지 못해서. 말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난 일이야. 성화가 요즘 힘들대. 벌금도 내야 하고 아들 회사도 안 좋아지고. 그래. 말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말숙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동창이 돌아가고 말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정만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말숙은 웃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말숙과 정만, 도연과 서진, 네 사람이 분식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숙이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서진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말숙은 서진의 접시에 김밥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새 회사 출근해요. 그래, 알아. 잘해야 한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정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간다. 대단하네. 아버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말숙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말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맞으면서, 참으면서. 근데 내가 나를 지켜줬어. 서진은 말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말숙은 서진을 안았습니다. 내 며느리 잘 들였지. 사람 하나가 집안을 살리네. 정만과 도연도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밥 냄새와 떡볶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됐습니다. 말숙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가족을 지켰고 정만은 그런 식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해피엔딩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말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쏜다.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오래오래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